네. 아이고, 수업 막 마치고 바쁘게 오셔서 우리 잠깐 네, 멈췄다가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들의 막 마음이 저한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수업이 끝나신 거예요? 아니면 또 오후에 있으신 거예요? 애들은 지금 수업 중이고 외부 강사 오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이다현 선생님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러지? 네, 오은경 선생님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 공간이 있어서. 네. 시간이 조금 흐리긴 했지만, 네, 조금 준비가 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 굉장히 좀 분주하셨을 것 같아요. 수업 마치고 막 정신없이 오셔서. 입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우선 제가 먼저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한 주 동안 2주 만에 뵙는 거죠, 저희가. 네,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사건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의 감정 날씨를 한번 과일로 오늘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정 날씨. 과일로 표현한다면 어떤 날씨, 어떤 과일일까요? 제가 오늘 네, 냉장고에서 입고 있던 딸기를 버렸거든요. 네. 상해가지고 약간 그런 사람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어찌까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셨나 봐요, 선생님. 지난주에 혹시 그 할아버지셨죠? 보내드리셨던 거죠? 음, 네, 마음으로 네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은 선생님. 네, 우리 이다현 선생님은 어떠세요? 자신의 날씨를 한번 과일로 표현해 보신다면 어떤 과일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레몬이요. 레몬, 와, 네. 새콤. 좀 비타민 C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필요해서 비타민 C가 필요해서 레몬. 그렇죠. 그것도 네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오윤경 선생님은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선생님. 제 바램은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제 바램은 상큼한 오렌지가 되고 싶네요. 바램.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의 나의 마음의 지금 날씨는? 지금 마음의 날씨는 자몽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그렇군요. 네. 가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여름에는 특히 어떤 얘기 나오냐면 그 복숭아 물러서 시금털털한 냄새 나는 과일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 선생님들의 날씨를 들어보니까 오늘 많은 에너지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제가 좀 에너지를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어떡하지? 오늘 초감정을 다뤄야 되는데 조금 염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전미라 선생님 만나셨어요? 네.
저한테 지금 다 안 보여서 전미라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아까 나가셨었는데. 네. 네, 전미라 선생님. 네네. 네, 저는 덜 익은 사과? 덜 익은 사과 먹을 수 없는 사과. 먹을 수 없는 사과 어떡해.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아, 시기를. 네. 네. 선생님들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다들 지쳤어요. 다들 지치셨구나.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 잠깐 환기를 좀 시켜볼까요?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지금 가장 나에게 필요한 아까 이제 이란 선생님께서 레모 비타민 C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향기 혹은 과일 혹은 따뜻한 커피 한 잔 등등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게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잠시 한번 그 향기를 맡아보겠습니다. 호흡은 고르고 깊게 하시면서 충분히 그 향기를 맡으셔서요. 들이쉬는 쉼에 내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그 향기를 쭉 한번 다 보내보세요. 내 신체 곳곳에 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세포 하나하나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향기를 쭉 한번 보내볼게요. 그리고 내쉬는 쉼에 지금 나의 피곤한 그런 감정의 날씨들을 내쉬는 쉼에 한번 밖으로 내뱉어 보겠습니다. 내 몸 전체가 세포 하나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향기로 가득 채워졌다고 느끼셨을 때 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는데요. 호흡을 고르고 깊게 3번 정도 한 후에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셨을까요? 조금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지금의 기분은? 조금 편안해지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호흡하면서 상상하는 것만으로 저희들의 감정과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어떤 향기들을 좀 맡으셨을지 조금 살짝 궁금한데요. 네. 우리 저는 모가차. 모과차. 네, 네. 좋으네요. 따뜻한 모가차 왠지 달콤한 그 향이 나 지금 땡겨왔는데.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어떤 향기를 맡으셨을까요? 저는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빛의 물을 그 주인공들이 마셨다고 네.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걸 상상을 했습니다. 오. 빛의 물을. 빛의 물. 와. 네. 궁금합니다. 네. 우리 오윤경 선생님 혹시 좋아하는 향기 맡으셨을까요? 네, 저는 좋아하는 꽃향기. 좋아하는 숲집이 있는데 음. 그 집에 들어가면 향기가 정말 가득하더라고요. 네, 그 향기를 느껴보았네요. 그러시군요. 네. 우리 김보원 선생님 어떠셨어요? 우리 집 고양이에서 고양이 냄새 좋아요. 그러셨군요. 네. 저는 진한 아메리카노 향기를 맡았습니다. 금방 간 내린 커피향, 볶은향이 저한테 지금 되게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지금 여기
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떠세요? 첫 느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시겠어요? 이 개를 딱 바라봤을 때 무섭다. 물 것 같다. 물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또 쇠사슬이 너무 목줄이 너무 쇠사슬이 목소리 좀 너무 세서 좀 안타까우셨나요, 선생님? 아니 목줄은 필요한데 네, 쇠사슬로 되어 있어서 쇠사슬로 되어 있어서 답답해 보여요. 답답해 보였네요. 네, 이단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워서 그런가 제가 웃는 것처럼 보여. 아, 네, 웃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네. 오윤기 선생님 어떠세요? 불쌍해 보여. 애가 불쌍해. 눈이 또 그렁그렁해 보여. 그렇군요. 네, 혹시 전미라 선생님 이 강아지 개와 관련돼서 혹시 네. 이렇게 뭐 물렸던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뭐 공격받았던 경험이나 혹시 안 좋은 경험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개를 싫어해요. 네. 무서워요. 제가 개를 무서워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개 사진을 봤는데도 사람마다 이렇게 각각 반응하는 게 다르죠. 저는 이 개를 보면 저는 무서워요. 저에게 달려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를 가서 4학년 때인가 친구야 하고 불렀는데 갑자기 이 개가 달려와서 제 무릎을 꽉 물었거든요. 갑자기 달려와서 그래서 개가 되게 저한테 꼬리치만 오면 반갑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공포심으로 저한테 다가와요. 이게 바로 초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거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왜 올라오는지를 우리가 볼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 초감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 안에 있는 감정, 그리고 감정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감정을 초감정이라는 건 대부분 어떤 어린 시절의 과거의 기억,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초감정이죠. 그래서 이 초감정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감정이 2차, 3차, 4차 정도 감정도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양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생각, 태도, 감정들 우리가 초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초감정을 한번 작업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어떤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혹시 슬픔과 분노 중에서 어떤 감정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둘 중에 한 가지의 감정만 제가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선택하셨을까요? 혹시 슬픔을 선택하신 선생님 계세요? 분노. 네, 분노 두 분. 네, 그리고 김보은 선생님 혹시 어떤 감정을 선택하셨어요? 슬픔과 분노 중에서. 죄송한데 이거는 몰랐어요. 아, 그러셨군요. 괜찮아요. 하라고 하면 슬픔을 선택. 슬픔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오윤경 선생님은요? 슬픔? 슬픔. 좋습니다. 그러면 슬픔과 분노의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뭘 해보실 거냐면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나씩 던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내가 어릴 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슬픔을 느꼈는지,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느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어릴 때 어떤 상황에서 슬픔 또는 분노를 느끼셨어요? 우리 전미라 선생님? 저요? 네. 저는 기억나는 분노의 장면은 네. 제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몰라서 아빠한테 이걸 물었는데 네. 이것도 모른다고 해서 혼났거든요. 그래서 되게 몰라서 물었는데 모르는 것 같고 혼내서 네.
틀리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안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이. 차라리 그 문제를 틀리겠다 이런. 그러셨구나. 아, 네. 그 상황에 내가 질문을 던졌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잘 혼내셨네요. 네. 그렇게 한 부모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비난받는 것 같고 그리고 틀렸다. 어, 너가 틀렸다라는 어떤 부정? 그러네요. 내가 비난받는 느낌.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틀렸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네요. 그러면 혹시 우리 선생님의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 분노를 느끼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네. 때 주로 분노를 하셨을 때는 돈이 없을 때 네. 되게 가난했는데 아빠가 네. 경제활동을 안 해 오셔서 네. 늘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분노하셨어요. 돈이 아. 없어서.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그때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엄마가요? 네. 계속 그 아버지를 향하여 비난. 비난. 하고? 제대로 몫을 못한다라는 아빠가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하셨네요. 네. 그러면 혹시 선생님의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네. 비난받을 때 비난받을 아빠가 때. 네네네네 정황상 상황상 떠나서 네. 계속적으로 비난과 부정을 받을 때 아버지도 분노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때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셨어요? 엄마는 뭐 계속 잔소리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시는 편이셨고 네. 아버지는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 화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침묵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아예 무관심.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가족들은 분노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제 원가족. 원가족? 네. 원가족? 네. 분노를 저도 탓하기? 탓하고 비난하고 내 옳음 너가 틀렸을 때 내가 옳아 이런. 오, 그러네요. 그러면 요즘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분노를 느끼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당연시 여겨야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고 여길 때 내가 봤을 때 이게 당연한 건데 역발상으로 내가 오히려 틀렸다고 여길 때 네. 저도 하여튼 부정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화가 올라왔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올라오는 순간에, 네, 분노가 날 때. 올라오는 순간? 네. 예전에는 계속 탓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뭐가 틀렸는지를 1부터 10까지를 쫙 논리적으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두고 그리고 나는 뭐가 옳다라는 게 내가 왜 네가 틀렸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옳음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요즘에는 그냥 분노가 빡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왜 이 부분에서 지금 부글거리지? 라는 어떤 지금 하고 있는 네. 소감정을 들여다보는 거 어떤 부분에 내가 불편할까? 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지? 이렇게 되묻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시구나. 네. 이제 저랑 이렇게 좀 잠깐 19가지 질문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내가 지금 분노에 대응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훑어보니 어떤 영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아버지, 어머니한테요? 네, 지금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냥 부모로부터 그대로 받은 따라하는 것 같고 네. 엄마는 아빠가 돈 버는 게 당연한데 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화내도 돼 라는 어떤 정당성. 근데 아빠가 일부러 돈 버는 거 아닌데 돈 못 버는 거 아닌데 그 부분에서 비난과 수치와 부정을 당했기 때문에 아빠는 한편으로는 분노하거나 아니면 침묵하는 게
여기서는 살아남는 방법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대화가 단절되고 하는 것들이 그냥 분노만 폭발하는 거를 네. 저도 같은 패턴으로 배웠던 것 같고 엄마가 갖고 있던 정당성 네. 아빠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나는 게 당연해. 네. 그 전제가 엄마가 남자는 돈을 벌어야 돼 라는 전제인데 한편으로는 남자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여자도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전제가 있으면 네. 엄마가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텐데 네. 엄마가 정해놓은 전제에 그게 마땅히 되지 않기 때문에 엄마는 분노하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도 동일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전제, 내가 만들어 놓은 단위에 누군가가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을 때 나는 이렇게 분노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탓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네.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잠깐 이 9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결국엔 어찌보면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초감정이 지금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이다은 선생님은 아까 분노를 표현하셨잖아요. 네. 네. 똑같은 한번 질문을 잠깐 드려볼게요. 어릴 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분노를 느끼셨어요? 제 탓이 아닌데 저보고 혼을 낼 때. 내 탓이 아닌데 혼이 날 때. 네. 그렇군요. 그 상황에 우리 선생님의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막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 네. 그냥 네가 좀 더 참아주면 되는데 네가 좀 더 양보하면 되는데 하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회피하셨던 거.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렇게 좀 부모님께서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셨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많이 속상하고 제가 그래서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정말 주워온 아이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러셨구나. 그럼 선생님의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 좀 이렇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셨을까요? 제가 엄마 많이 들었던 것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되게 열심히 사셨는데 그러한 책임감이나 동생들이 돌봐야 된다는 엄마의 동생들, 삼촌이나 이모 돌봐야 된다는 그런 거에서 힘들어하는 것들 그런 걸로 좀 많이 좀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탓이 엄마한테 온다 싶으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렇겠지? 왜 그런 소리 내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어떨 때 좀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셔서 그런지 이렇게 딱딱 바른 생활 이런 거를 좋아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화를 내는 포인트는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정돈되지 않는 그 생활들에 있어서 되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러셨네요. 약간의 좀 어머님과 아버지의 어떤 그 화를 내는 포인트는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셨을까요? 저희 편한 분노를 거의 우롱으로 많이 표출했던 것 같고요. 네. 오빠는 탓을 한 것 같아요. 탓을 동생들 탓. 네, 동생들 탓. 그 다음에 남동생은 오히려 탓을 하기도 하고 저는 제가 남동생한테도 오빠한테도 이제 탓을 하면서 이렇게 폭력을 되게 많이 맞았어요. 이게 되게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요즘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부분이 조금 선생님을 화나게 하세요? 저도 나는 되게 열심히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가 이렇게
내 뜻이 아닌 그 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타처럼 들리거나 누군가가 저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 그런 때가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제 그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때 선생님 뭘 하고 계세요? 저는 어릴 때 똑같이 운동했을 때 소리를 지를 당사자가 있으면 네.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우리 잠깐 이제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그 감정에 반응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내가 우리 부모님이 하고 있는 패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게요. 이렇게 엄마한테 받았던 감정들이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되게 열심히 사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그 표현을 나도 저도 그렇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같은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애써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애써서 그러한 감정들을 네. 내 엄마가 막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표현보다 어떻게든 그거를 일이나 무언가를 통해서 바꿔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나도 지금은 닮아가지 않나? 가끔씩은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시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보은 선생님은 좀 어떠실까요? 네. 소리가 조금 안 들리는데요, 선생님. 혹시 네. 들리세요? 지금 좀 괜찮았어요. 가까이 계셨을 때. 네. 네. 아직도 슬퍼가지고. 슬퍼가지고. 네, 조금 떴어요. 아, 네. 그러면은 혹시 나눠줄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슬픔을 쓰셨잖아요. 어떤 상황이, 어렸을 때 어떤 상황 때 좀 슬픔을 느끼셨어요? 저는 옛날에 사랑하는 이모를 잃었는데 이별할 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이별할 때. 네. 네. 그렇게 선생님이 슬퍼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의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많이 우시고 그리고 장녀셔가지고 네. 엄마가 네. 동생들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위로해 주셔야 했었어요. 저도 위로해 주셨고 네, 엄마도 많이 우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같이 울어 주셨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고 같이 울어 주시는 그 부모님의 반응에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좀 속상했던 부분이 이제 엄마로서는 동생을 잃은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본인도 힘드셨을 건데 마음 놓고 펑펑 우신 모습을 제 앞에서 안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장로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고 좀 속상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의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 슬퍼하셨을까요? 보통은 저희가 이모가 되게 많고 네. 7남매셨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각자 삶들이 다 있고 또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엄마는 이제 동생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많이 슬퍼하셨어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러셨구나. 우리 선생님의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어떤 상황에 좀 슬퍼하셨어요? 사실 제가 아빠의 슬퍼하는 모습을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네. 아빠는 잘 숨기시고, 다만 이제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슬퍼하셨다는 기억이 있고, 저희 증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슬퍼하는 같이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럴 때는 슬퍼하시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번 할아버지가 그렇고. 그 슬픔을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던가요?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보다는 본인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서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장남이셔가지고 네. 또 병원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번에 그런 수술 경과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알아들으실 수 있으셔가지고 네. 그 사후에 어떠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아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빠 안 슬퍼 이러니까 슬픈데 해야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시죠. 그러시네요. 어찌 보면 그 슬픔을 약간 억압하고 계셨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말씀 들으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참아내시는 모습이 보이셨네요. 우리 선생님의 가족들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말하면서 울어요. 말하면서 울고 슬플 때 기도하면서 울고 그렇게. 그러시네요. 요즘 혹시 선생님을 어떤 것들이 좀 슬프게 할까요?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먼저 간 이모도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할머니가 혼자 외롭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슬프고 그리고 이모들 중에 이모가 이제 되게 삶이 좀 어려운 이모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이모가 자기 표현을 너무 안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도 많이 슬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오히려 좀 숨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말할 때도 더 퉁명스럽게